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쌀,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안전한가?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만에, 30년 만인가요? 쌀값이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최저 가격에 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민들은 생산비는 올랐는데 수매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신 거죠. 자, 이 우리나라의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주식인 쌀과 다른 것, 주로 쌀이죠. 쌀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무심했다는 반증인 것도 같아요. 사실은 잘 몰랐죠. 우리가 먹는 이 귀한 쌀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뭐 하구에 예전부터 있었던 둑도 있지만 중간중간 보호라고 하는 댐 같은 거죠. 보호를 막아서 이제 강물이 가두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 바닥을 깊이 파고 물을 가두어서 홍수를 예방하고 뭐 이런 핑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물이 막히면서 녹조가 여름에 굉장히 많이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녹조에서부터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독성 물질이 지금 환경연합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먹거리인 쌀, 배추, 무, 채소 등등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양에도 이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하수도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식수도 역시 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물을 뽑아오기 때문에 우리 먹는 물에도 굉장히 심각한 오염물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환경단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잠깐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녹조라고 하는 남조류의 식물들인데 얘네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해요.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의 독성을 가진 물질인데 이 마이크로시스텐이 지금 검출이 되었다. 환경단체에서는 검출이 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금 검출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환경부는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좀 방어적으로 아니다라고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낙동강 수중에서 물 속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왼쪽 끝에 보시면 낙동강 4914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시스텐의 독성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의 기준은 먹는 물의 기준치가 1이에요. 그러니까 낙동강은 먹는 물의 기준치로 하자면 그 독성이 지금 4,900배라는 뜻이고요. 물놀이, 여기서 물놀이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시스텐의 함량이 수치가 20인데요. 낙동강이 4,900이니까 한 250배 정도 지금 많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금강 사진이에요. 금강은 그 수치가 1562 정도가 검출이 됐어요. 먹는 물 기준으로는 1500배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기준치로는 70배 이상, 80배에 가까운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낙동강과 금강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농수로를 통해서 이 물들이 쭉 들어가고 있어요. 요게 녹조가 가득 낀 지금 수로에 물이 흐르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저건 뭘 페인트를 뿌린 게 아니고요. 물 자체가 지금 저런 색깔이에요, 여름에.
그 벼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 벼와 농산물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축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벼라든가 쌀이나 채소나 배추물을 그 지역 사람만 먹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낙동강 지역, 금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다 어디로 올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이 사는 곳으로 오겠죠. 수도권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먹고 있을 수 있는 농작물들이에요. 경기 남부 지역 부산이라든가 경남 지역에서는 지금 뉴스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돗물에서도 지금 녹조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환경단체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부정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수치, 먹는 물 기준으로 지금 5,000배 혹은 1,600배 가까운 그 녹조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물로 그 강에서 취수를 하고 물을 끌어다가 우리 식수로도 쓰고 물론 정수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는 정수를 하지 않아요. 그 물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상태 물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요. 논으로. 자,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 먹거리와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과 또 토양과 지하수에 이 녹조의 독성 물질이 안전한 정도의 수치로 검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환경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환경단체들,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농업용수는 정수하지 않습니다. 정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농업용수라고 할지라도 그 표면, 강에 이제 녹조가 둥둥 떠 있는 그 물이 그 물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취수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실은 이런 물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농업용수는 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물로 지금 다 상추니 쌀이니 재배를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그래서 직접 재배를 해봤어요. 상추를 낙동강 물로. 그랬더니 상추에서 상당한 정도의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이 돼요. 그리고 이 상추는 성인 남자가 6장 이상을 먹으면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검출이 됐어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밥은 우리가 압력밥솥에 끓여 먹으니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300도 이하에서는 없어지지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형태로는 이 독성 물질이 전혀 제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리법으로도 안 돼요. 제가 튀김은 잘 모르겠네요. 온도가 몇 도. 튀김도 300도는 안 될 건데요. 밥을 튀겨 먹지는 않잖아요. 상추를 튀겨 드실 건 아니잖아요. 튀겨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모든 쌀, 배추, 무, 기타 상추, 엽채류 같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아이들 학교 급식으로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물놀이를 하기에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 그냥 다 방치되어 있어요. 사람들 그냥 뭐 수상스키도 타고 물놀이를 막 합니다. 이거 환경부에 국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위험하니까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정을 했어요. 맞다고. 그런데 지금도 아마 금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 물놀이를 하거나 사람들이 그게 우리 코로나 때 알게 된 에어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방울, 조그만 물방울 형태가 바람에 날리거든요, 강에서. 그럼 사실은 강가에 산책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녹조가 왜 생겼을까? 그리고 그 생겨난 녹조를 왜 방치하고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녹조가 왜 생깁니까?
물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물의 흐름은 왜 막혔죠? 보호 때문입니다. 보호. 물 중간중간 설치한 보호 때문인데요. 이 보호를 설치하고 준설이라고 하죠. 바닥을 파낸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한 것이었어요. 제가 덕서본 당했을 때 4대강 사업 그거 제발 친수구역에 그 팔당 지역에 먹거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사를 짓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방식이 가장 물을 상수원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특별히 쓸데없는 공사하지 말자고 그렇게 가서 했었는데 결국은 공사를 했어요.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이 기후위기와 같은 주장들이에요. 뭐냐면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흐르는 물은요, 친환경이 아니라 유기농법으로, 자연 예전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보호하는. 그런데 기후위기처럼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보를 막아도 수질 관리할 수 있다. 보를 막아도 녹조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잖아요. 물을 막았는데 녹조가 안 생긴다뇨. 그 관련성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영향성을 무시한다거나 그 마이크로시스틴 위에만 떠 있는 거고 밑에서 취소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자, 이런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처럼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강에서 낙동강과 금강과 영산강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을 또 해요.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십조를 들였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보를 해체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를 설치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보를 열어서 자연 생태계의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를 연장해야 된다는 논리랑 똑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불법으로 승인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6천억인가를 투여해서 이 원전을 수리를 했으니 제가 계속 연장해야지 어쩔 거나 이런 논리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장을 하기에는 엉망진창으로 수리를 해놓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게 4대강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자연화라고 하는 주장이 논란거리가 되는데 저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강을 재자연화를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었으니까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거, 먹는 물, 먹는 음식에 지금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환경부가 애써서 부정을 하면서 이어지는 논리로 그러니까 보호 해체 안 되고 재자연화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두자는 지금 논리인 거예요. 현 정부의 논리가 그런 건데 너무 억지스러운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심히 염려스럽다. 지금 4대강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심히 염려스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농업, 먹거리가 지금 25% 정도가 자급되고 있고요. 75%는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자, 다 그냥 사다가 먹자. 우리나라 반도체 잘 만들잖아. 자동차 잘 만드니까 그거 팔아서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 뭘 유기농이니 무슨 자급률이니 그런 걸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식량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100% 자급을 해야 돼. 콩, 보리, 밀, 옥수수 다 자급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둘 다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고요. 자, 이 먹거리 문제를 상당 부분은 지금 수입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을 자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